자, 시장 상황하고 전체적인 흐름하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또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있다 보면은 막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이 뭐 어디까지 밀려야 된다. 지금 뭐 어디가 이탈됐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전기가 16만 원까지 가야 뭐 되돌릴 수 있다. 그럼 16만 원까지 간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죠? 삼성전기에 어차피 삼성전기 주식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삼성전기의 주식 선물에 매도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 개장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쪽의 동시효과 상황이 1%의 하락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0.6% 하락의 개장 초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상 지수 기준은 10포인트 강세로 보여졌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 쪽의 강보합의 흐름도 연동이 되죠.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기준에서 아직까지 뭐 10시 24분입니다만 첫 번째 기준의 복귀 기준은 동시효과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현물 쪽의 흐름이 아닌 선물 쪽의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기준점을 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선물 쪽의 마이너스 1% 수준의 동시효과 체결 우려감이 현실화됐고, 그 현실 부분은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뜬금없이 1.18%의 개파락, 삼성전자에 뭐 1%면은 작지 않으니까 그쪽에서의 개파락.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서 형성돼 있을 때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뭐 한 0.7% 더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지수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맨 처음 미끄러져 있을 때는 그냥 뭐 또 삼성전자 맨 처음 미끄러져서 지수가 돌릴 때는 그냥 뭐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돌리지 못하고 또 하이닉스까지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잘 나와줬다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하이닉스까지 맥없이 거래량도 뭐 그렇게 뭐 월등하게 실리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맥없이 3.4%가 뭡니까 사실. 그나마 한 5%씩 막 들어 올려줬다고 이쁘다라고 했더니 3.4%가 뭐예요, 솔직히. 그렇게 돼서 지수가 IT 쪽에서 22% 정도를, 22포인트를 끌고 내려가다 보니까 나머지 쪽에서도 이제 동반적인 조정이 나오죠. 그 하락률이 크든 작든. 개장 초에 들여다봤던 대형주 기준에서의 거래량 수반되고 움직임이 있는 SDI라든가 또 하나금융지주, 뭐 KB금융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생명, 또 SFA 반도체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뭐 하나생명의 이제 그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한적으로 올라가죠. 평상시 대비해서의 평상시 대비 강세 띄어줬던 부분 대비해서의 흐름이. 마찬가지로 SDI도 보합권 공방으로 미끄러져 버리고요.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됐던 시점에 LG화학도 강보합권 이상의 출발에서부터 미끄러진 폭이 시장 흐름 1.4% 연동될 수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쪽의 중요도가 이렇게 높다. IT 쪽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기준의 눌림폭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전체 시장에 미친 영향력, 파장이 크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주변에서 삼성전자 얼마 미끄러져야 돼, 그 부분을 막연하게 놓고 보지 마시고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진짜 2% 밀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삼성전자가 지금 끌고 내려가는 지수폭이 1,800원 곱하기 0.85, 어제 기준에 이제 100원당 0.85 움직였죠. 0.85 곱하기 100원. 근데 지금 1,800원이니까 1,800원 해주면 15포인트를 끌고 내려가요. 삼성전자가. 44포인트 대비 15포인트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미끄러지면서 나머지도 조정폭이 나왔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결론은 삼성전자 부분이 지금 선물 쪽의 동향을 같이 띄워놨어요. 근데 선물이 반전돼서
프로그램 쪽에 또 그러한 부분들이 유입되면서 삼성전자가 반전된다. 그런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건 웩도덕 현상이죠. 꼬리가 몸통을 치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뭐 DB 쪽에 매도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어떤 물량일까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연기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창구가 소형 창구인데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많은 부분이 위탁 매매가 많기 때문에 연기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DB의 매도 우위 형성이 좀 있는 것처럼 특정 창구의 매수 우위가 강화되던가, 뭐 삼성 창구에서 매수 우위가 뭐 한 30만 주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월등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매수 우위가 이제 월등하게 연출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시초가를 넘기면,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가 시초가를 넘기면서 지수가 견인되는 그 모양새가 나오면 월등히 좋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오후장에라도, 또 지금 뭐 10시 반푼이 안 됐으니까 오전장에라도 강도 있는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웩도덕 현상 수준에서의 흐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이 강세를 떼요. 선물 쪽에서 뭐 기관들이 지금 오늘 6,700개 매수하고 있는데, 뭐 기관들이 자기들이 뭐 선물해서 뭐 어떻게 수익 좀 내보려고 이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그 매수 강도를 해체성의 흐름에서 들어온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선물이 들어 올려져서 거기에 연동된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또 ETF 상품의 판매에 대한 매수라든가 뭐 ELS 상품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기계적인 등락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뭐 어느 식으로든 돌려친다면,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시초가 대비 600원, 그러니까 0.7% 더 밀려 있는 건데, 시초가 수준만 돌려놔도 시장은 일단은 낙폭이 상당폭 줄어들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나와주면 더더욱 좋고요. 지금 우려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러면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검색 부분에. 거래대금 그 상위 종목군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극대형주 위주 또 정상적인 종목 위주로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대형주가 거래대금이 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다면은 거래 터지면서 조정이기 때문에 그건 또 버겁죠.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 있고 네이버가 여기 있어요. 하이닉스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LG전자 어제 이제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왔었는데 LG전자도 없고, 무슨 얘기예요? 어제 대비해서 거래대금 축소돼 있다, 둔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어요. 둔화. 대형주 기준에. 근데 다만 시장이 돌려진다는 관점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있는 삼성전자 자체적인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의 강세, 그리고 여기 있는 하이닉스 자체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거야. 모건이 지금 막 들어오죠. 예를 든다면 모건에서의 매수 강도가 확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야, 막. 그리고 CS가 이제 매도 강도가 멈춰지고, 그렇게 돼서 모건이 막 매수를 해서 이 모건 쪽의 매수 강도, 그래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되돌리는 흐름. 네이버 마찬가지, 기아차 마찬가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거래대금 상위에 대형주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버거워지죠. 지수는 그러면 흘러내리고 횡보하고 개별주 위주에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 글로벌 시장이 원체 긍정적이니까. 예? 그럼 두 가지 배운 거예요. 동시효과 기준에서 선물 쪽에 동향을 놓고 보는 게 맞다. 예상지수 추이 뭐 아무리 들여다봐봐야 플러스 10포인트로 형성됐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1% 10포인트 강보합에서 들여다치다가 결국은 삼성전자가 1% 하락 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상지수 순식간에 확 내려가서, 꺾여진 거 보이시죠? 확 내려가서 17포인트 마이너스로 출발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무서운 거고, 프로그램 쪽에, 선물 쪽에 동시효과 기준에서의 신뢰성이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성 부분, 선물 쪽 동시효과 보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의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시장 영향력, 그들이 밀려서 지수가 밀리니까 나머지도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디서 얘네가 밀려야 다른 게 갑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에 현혹되실 필요 없이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시장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은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비교의 기준인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11월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11월 이후 기준 10월 말 저점 대비 37.68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데도 37.70 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20.57, 또 S&P 500 지수는 21.60, 나스닥은요 29.80. 나스닥보다도 월등히 올라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나마 이렇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이 정도 눌려 있다고 또 뭐 악을 쓰고 조정을 받네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이들이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움직인 건데 오늘 좀 많이 과도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31.82. 무슨 말이냐면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대비 또 일본 지수 대비 우리나라가 10월 이후에 10월 말 이후에 월등히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좀 쉬어가는데 오늘 좀 눌림폭은 좀 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 올려진 것만큼의 명분이 이제 생겨났다. 그 기준이고요. 그러면 과도한 흐름이 계속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왜?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을 해소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2016년 이후의 흐름에서, 그렇죠? 2018년도의 고점을 넘겨주는 과정에 다우는 30개 종목이고 니케이 쪽이고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원체 강하게 연출이 됐었죠, 사실은. 그리고 S&P 500 지수. 다우는 30개 종목이고 S&P 500 지수 실질적인 지수 500개의 우량주에 대한 지수, 그다음 나스닥. 이런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디커플링 상태가 벗겨지는 거죠. 어디가 아시아 증시 쪽에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결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1차적으로 단기적인,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보면은 디커플링 상태 해소, 그 해소 국면에 놓여진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 11월 이후부터 놓고 본다면 우리가 월등히 강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쉬어가는 건데 명분은 이제 생긴 거고. 어떤 명분? 야, 우리만 간 게 아니야. 남들 보니까 다 쫓아 올라왔지.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2월 달에 흐름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월등히 좀 약하다. 2월 달의 흐름이. 그렇다면은 쉴 만큼 쉬었으니까 국내 증시의 흐름도 당연히 요 고점 넘길 수 있다. 저 고점 넘기면서 흐름이 뭐 얼마까지 3,500 얘기한 게 그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도 1.4%씩 밀리는데 2, 3거래일 뭐 2%씩 조금씩 움직여줘도 3,500 수준까지 금방 올라옵니다. 그 3,500이라는 것이 3,266 요 자락의 가격만 넘겨도 바로 눈앞에 보여지죠. 그래서 저걸 넘기느냐의 기준에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96,000원대를 넘기지 않더라도 저 고점을 삼성전자에 의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91,000원, 10만원까지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는 3,500 이상 4,000까지 보십니다.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눌림폭이 다소 이제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전혀 지금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 낙폭이 심해. 우리나라만 코스피 지수의 기준에 지금 현재 1.27 낙폭이 일부 축소가 됐는데 일부 뭐 그까짓 거 움직이면 뭐예요? 1.23까지 조금 줄였네요. 38.91 40%대 이상 40포인트 이상까지 밀렸었잖아요. 뭐 이거 일부 줄이면 뭐예요? 의미도 없어요. 여기 더 줄여야죠. 월등하게 빠바방 치고 돌려야지. 그러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가 지금 0.75인데 어제 2%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1.2% 강세로 마감한 이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호주도 0.6% 강세, 그 부분만 되돌린 건데 우리는 어제 오른 것도 없이, 또 연휴 기간 동안 최근에 오른 것도 없이 이거 계속 이렇게 보냈네. 이거 계속 이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가끔씩 이거 봐주세요라고 수치
맞는지를 뭐 주식을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연구원분들 가끔 봐주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올리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인데 계속 강세로 선물 쪽을 잘못 올렸고 아까는 우리나라가 하락인데 상승으로 잘못 보내드렸고 어찌됐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 10시 38분이네 정확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실 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과도하다. 과도한 그 흐름을 우리는 뭐 확대 해석하고 우리만 뭐 약해요 더 밀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차분하게 놓고 보시는 전략의 기준을 설정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아직까지는 오전장이고요. 그래서 오전장에 좀 탄력적으로 돌려치기를 그리고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질문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이 저거죠. 기아차 왜 이렇게 많이 밀려요? 대표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남아로건 어찌할지 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민트장님 이렇게 되면은 IT 쪽의 기준에 삼성전기 앤드 SK하이닉스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또 부각되죠. 으로 이동 전략 원해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또 남아토건 이런 쪽을 주력주로 이동 전략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도 이제 아름아름 돌려지고 있는데 선물이 돌려져서 삼성전자 시초가가 돌려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수급, 자체적인 흐름에서 돌려져서 끌어줘야 오히려 긍정적이죠. 그리고 지수가 어찌됐건 낙폭을 일부라도 줄여놔줘야 종목별로 낙폭이 축소됩니다. 기아차 범위는 조금 전에 CS 쪽에서 급격하게 물량을 쏟아내면서 84,000원이 이탈됐는데 글쎄 CS 쪽이 그 밑으로는 추가적으로 뭐 급격하게 던지지는 않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오곤 하고 있습니다만 체결 강도가 일단은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 호가를 크게 돌리지 못하고 눌려져 있긴 한데요. 물량 소진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는 계속 매수 강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선호 창구의 매수가 좀 더 많고 프로그램의 매도가 월등히 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 시장 연동성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하루에 뭐 19% 이상씩 또 들어 올려진 그런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의 2.45%는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어찌됐건 어려운 장세인데 좀 자신감 회복하시고 새벽 이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날 그렇다면은 어떻게 교육 자료 어제 올려드린 거 교육 영상 올려드린 거 그 부분 놓고 보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연기금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 또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